이거 40대 이상은 위험합니다. 이거 어지러워. 몸의 균형 감각 이해, 운동 효과 체험, 운동의 방향 감각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네요. 아 저기 뭐 다 여기 뭐 있어요. 저 옆에도 있고 운동하는 데네 여기.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랄보 오해원입니다. 오축 승부 예측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벗어나서 K 승부 예측 이런 거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여러분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찌감치 외투를 입었냐,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러 가실 축구장은 이제 겨울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이제 저는 하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외투를 입어왔습니다. 지금 요거를 입으니까 덥고 벗으니까 추워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하기 전에 좀 이상한 거 타가지고 지금 어지러워요. 그래도 뭐 자랑할 건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4라운드에 거의 올킬에 이렇게 발을 담갔다가 삭되게 뺐다, 5.5경기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 싶은 적중률,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역으로 이게 제가 또 요새 계속 잘 맞추고 있다 보니까 선물을 드릴 분들을 찾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지난 34라운드에서 저보다 그래도 많이 맞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무려 올킬 하셨습니다. 유준형님께서 6경기를 모두 적중해 주셨습니다. 저랑 유준형님이랑 사이가 근소합니다. 그래도 제가 유준형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K리그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포토 에세이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승부 예측 댓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짱성윤님, 귀여운 아저씨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언젠가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짱성윤님이. 그랬더니 블레이드 마스터님이 양심 있으면 사비로 선물을 사주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나이 40 먹고 귀엽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짱성윤님 선물을 드려봤더니 정보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어린 학생의 느낌이긴 한데, 보시면 이번 라운드 댓글창에 짱성윤님이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다 주소 남기면 어떡해. 네? 그랬다 주소를 쓰면 어떡해. 아니야, 주소 이런 거 남기면 안 되고 본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다라는 걸 좀 뭔가 이렇게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뭐 개인정보 막 집 주소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냥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적당히 제가 판단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 이 기세를 제가 쭉 모아서 이번 주 35라운드 승부 예측까지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원큐 K리그1 2022 35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5축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울산과 전북의 대결입니다. 제가 지난 승부 예측 때 K리그1 선두인 울산, 2위 전북 2연전을 언급했죠. 그리고 주중에 FA컵 준결승에서 120분 혈투 끝에 전북이 울산을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두 팀이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지만 저는 이 경기 누누이 얘기했죠.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가 있고 그 여파가 주말 리그 경기까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중 경기, FA컵 주중 경기에서 울산이 짐으로 인해서 이 승점 5점의 격차는 의미가 없어졌다. 경기가 남아있지만 이제 울산과 전북은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누가 먼저 더 많은 승점을 얻을 것이냐의 싸움으로 돌아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요, FA컵에서 이 레오나르도가 박진섭과 충돌을 해서 퇴장당하면서 뭔가 선수들이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이 속에 차오르는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그에 좋은 의미로 가져오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긴다면 정말 2걸음 3걸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진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끝을 알 수 없는 마지막 38라운드까지 가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그런 결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울산 좋아하잖아. 저는 좋아하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제 취향이긴 한데 끝까지 멱살 잡고 가는 거죠. 벼랑 끝까지. 그게 제 취향이긴 한데 울산 팬들은 또 울산 선수들은 또 홍명보 감독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울산 선수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조금은 더 재미있는 경기를 우리 축구 팬들에게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전북으로서는 김진수 선수가 허벅지를 붙잡고 걸어 나갔습니다만 과연 주말 경기에 정상적인 폼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전북으로서는 변수가 되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전북이 조규성이 복귀하고 나서 바로가 연속 경기 골을 넣고 있고 공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으로서는 최근에 좀 흐름이 주춤한 상황에서 전북이 완전히 살아났다. 그리고 주중 경기에서 또 전북이 혈투 끝에 또 승리했다. 그것도 적지에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도 두 팀이 나란히 멱살을 잡고 저는 38라운드까지 가서 웃고 우는 그런 결과를 예상합니다. 전 이 경기 전북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우승 싸움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재밌다. 이런 게 K리그야. 이게 K리그다 진짜. 다음 경기는 포항과 제주의 대결입니다. 포항이 정말 오랜만에 안방으로 돌아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스틸리아드가 물에 잠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주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합니다. 포항은 고향집을 떠나서도 잘했어요. 경기 잘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안방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합니다. 아직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야간 경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주말에도 그 다음에 주중에 있는 경기도 낮에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지만 저는 이번 라운드에도 최근에 약간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제주를 상대로 포항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주로서는 득점왕 2연패를 노리고 있는 주민규가 최근에 페널티킥도 막히고 좀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좀 어려운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이 경기 포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과 인천의 대결입니다. K리그 1에서 최근 가장 좋은 팀 강원이죠. 강원과 인천은 두 팀 모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최근 흐름으로만 본다면 강원이 그래도 인천보다는 더 상승세 좋은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이 최근 좀 주춤한 것도 사실이에요.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는 유상훈 골키퍼라든지 이정엽 공격수라든지 김대원 다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느 면을 보더라도 강원의 우세를 예상하는 게 가장 정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강원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과 서울의 대결입니다. 수원은 지난 34라운드 이후 6일 만의 경기고요. 서울은 대구와 FA컵 120분 혈투 이후 4일 만의 경기입니다. 6일과 4일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이 몸의 차이, 특히 이 시즌 막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쌓였던 누적된 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후반에 더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으로서는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어린 공격수죠. 오현규 선수의 활약이 아주 이 경기에서도 기대가 되는데 지난 슈퍼매치 때도 오현규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서울의 굉장히 약했던 이 분위기를 꺾었거든요. 이번에도 오현규 선수의 활약으로 수원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원과 서울의 대결, 수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과 성남의 대결입니다. 리그 11위와 12위의 대결인데 이미 두 팀의 승점 차는 10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성남의 잔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김천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자칫 강등권 경쟁이 우승 경쟁 이상으로 또 이렇게 좀 재미있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 시즌에는 최대 3팀까지 강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위, 11위의 대결도 뜨겁거든요. 저는 이게 K리그가 승강제를 도입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 경쟁은 못지않게 강등권을 피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김천이 불을 지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구와 수원FC의 대결입니다.
대구는 올해도 FA컵 대박을 좀 노렸는데 그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연장까지 가서 이 피로가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이 대구로서는 가장 아쉽죠. 강등권으로 내려온 것도 좀 억울한데 FA컵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경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불리한 상황에 또 불리한 상황이 더해졌으니까요. 수원FC는 이 그룹 B에서 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에 득점왕 경쟁 뛰어든 이승우 선수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이 경기 수원FC가 대구보다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는데 좀 새로운 배경으로 우측 승부 예측을 녹화를 해보고자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저희가 매번 놀이터에서만 하기는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그림, 신선한 그림들을 보내드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선물이 아직도 쌓여있어요. 그거 누가 가져갈 거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번 주도 많은 이벤트 나만 하지 말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또 포항의 승리를 예상했지 않습니까? 포항을 응원하시는 분들 더 이번 주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포항이 승리할 경우 포항의 포토 에세이까지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오늘의 축구에서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 음식, 농구, 또 골프, 제가 최근에 보니까 무슨 학교 대학 입학한 얘기 이런 것도 해. 그런 얘기도 충분히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모두 찾아오셔서 새로운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중에 열리는 경기는 오늘의 축구 SNS에서 한 줄 평으로 예측을 하겠고요. 주말에 열리는 37라운드 승부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로 와야지 왜 일로 가? 어디론가는 빠져야 될 것 같아서. 일로 가나요?